안녕하세요. 제이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동평균선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동평균선 실전 매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배열과 역배열, 두 번째 정배열과 역배열 상황에서 거래, 세 번째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네 번째 이동평균선의 지지와 저항, 다섯 번째 이동평균선의 예상 진로 계산하기. 첫 번째 이제 정배열과 역배열, 이제 요거는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 개념을 한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제가 이동평균선, 요 이동평균선이 뭐라고 했냐면 이동평균선은 만약에 5일 이동평균선 그러면 5일 동안의 그 가격을 더해서 그 기간으로 나눈 값을 그 나눈 값을 이제 이동 평균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이동 평균 값은 이동 평균은 평균을 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5일 동안의 평균을 낸 것, 그리고 20일 동안의 평균을 낸 것. 그러면 이게 가격 변동, 그 가격 평균을 낸 가격이 이평선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오늘 1,000원이 올랐어요. 오늘 가격이 1,000원이 올랐어. 그러면 만약에 5일 이평선, 이 5일 이평선의 이 1,000원을 오늘의 이 가격을 여기에다가 영향을 계산을 해보면 1,000원을 5로 나누면 얼마죠? 200원이죠. 예. 그러면 5일 이평선에는 200원의 가격이 영향을 미쳐요. 5일 이평선에는. 근데 반면에 2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일 경우에는 이 1,000원이 오늘 올랐을 경우에 그러면 이거를 20으로 나눠야겠죠? 그러면 얼마죠? 50원의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 왜 이렇게 쭉 이렇게 따라 올라가잖아요. 이게 오이평선이면 이렇게 캔들을 따라서 가격을 쭉 따라가지만 이 20일은 바로 이렇게 안 쫓아가죠. 이렇게 서서히 얘는 이렇게 쫓아가죠. 그게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이 평균 가격이 올랐을 때 이 평균이 미치는 영향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돼. 왜 이 이평선, 오이평선은 이렇게 막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22평선은 막 급격하게 안 올라가는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메커니즘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면 이것도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빨간 게 5일 이평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어,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빨간 게 이제 5일 이평선인데 얘는 지금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니까 급격하게 이렇게 캔들하고 같이 가고 있죠. 근데 요 골드색, 노란색은 20일 이평이거든요. 근데 서서히 가죠. 근데 요 녹색은 62평선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또 20보다는 또 서서히 가죠. 얘는 120일이에요. 얘는 120일. 그런데 얘는 오히려 이렇게 서서히 내려오고 있죠. 얘는 240일이고. 그래서 그게 지금의 현재, 그러니까 이 이평선 기간이 짧을수록 현재 가격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평선이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가격에 따라서 왜 이렇게 어떤 건 급격하게 가고 어떤 건 완만하게 가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들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요거를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기간이 짧으면 현재의 가격이 이동 평균에 많이 반영되고 기간이 길면 조금 반영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 논리를 이제 좀 확장해 보면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동 평균선과 어, 이 캔들의 배열을 토대로 해서 요 캔들이 지금 이동평균선 어디 5일선 아래로 내려갔는지, 뭐 20일선 위에 있는지, 뭐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요 배열을 토대로 해서 추세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추세를 파악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보조지표로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개념 그 이제 이 논리의 확장에서 이제 보면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죠. 뭐냐면 정배열과 역배열, 정배열과 역배열이라는 이제 그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동평균선은 단기 이동평균선에서 이제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단기는 보통 5위평이랑 21 이평선, 그 다음에 장기는 60, 120, 240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 이평선이 장기 위평 그 장기 제가 이거 색깔을 한번 바꿔봐요. 장기 이평선 아이고 장기 이평선보다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요거를 정배열이라 그래요. 그래서 정배열의 모양은 5일, 이게 빨간색이 5일, 그 다음에 이 노란색이 20일, 그 다음에 요 초록색이 60일, 그 다음에 요 검정색이 뭐 120일 이렇게 있으면 요 순서대로 5, 20, 60, 뭐 120, 요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된 거를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요 정배열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된 것, 반대로 된 거를 이제 역배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의 이 배열에 따라서 이 지금 추세가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걸 지우고 다시 한번 보면 뭐 이게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요거 이렇게 여기 빨간색 5일, 그 다음에 노란색 20일, 그리고 초록색 60일, 그 다음에 검정색 120일 요렇게 있죠. 예, 요렇게 있는데 지금 이제 캔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캔들이 요 이평선 이렇게 위에 있냐, 요 오이평선 위에 있냐, 또 오이평선 아래로 내려가냐, 그리고 뭐 중기 이평선 이 아래로 내려가냐. 제가 맨날 막 지겹게 241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캔들과 이평선의 어떤 그 배열의 관계에 따라서 이 추세를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매매 원칙 중에 하나가 이 캔들이 단기 이평선인 5위 이평선을 깨고 내려올 경우에는 하락 추세로 단기 조정을 가든 내려갈 수 있으니 단기로 뭐 단타로 들어가거나 단기 매매를 하거나 그런 분들은 이 5 이평선을 이탈해서 얘가 내려오면 매도 포지션을 취해라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맥락에서 드렸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 그 정배열과 역배열 그리고 이 이평선의 위치와 캔들의 위치 요게 추세를 결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정배열과 역배열 상황에서 이제 거래를 서두르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그냥 제가 간단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5위평 뭐 20, 60, 120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정배열로 이렇게 정배열로 이렇게 이뤄졌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이미 이제 가격이 막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막 상승하고 있을 때는 이미 이제 타점을 잡거나 진입을 하기가 애매해져요. 왜냐하면 지금 막 이렇게 급속도로 막 올라가고 있는데 얘가 언제 또 어디서 변곡점이 나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막 급격하게 올라갈 때 이럴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다시 이제 요거를 조금 쉽게 이해하자면 이렇게 보통 오이평선을 이렇게 물고 이렇게 캔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캔들이 오이평선을 이렇게 물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21 이평은 이렇게 요 밑에서 21 이평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얘하고 5이평하고 21 이평하고 이 간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거래는 매수는 좀 서두르면 안 돼요. 그럴수록 매수는 좀 쉬어가는 게 좋아요. 매수를 할 때. 알트코인들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막 급등한 것들이 있는데 막 이렇게 5이평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5이평이 이런 식으로 막 올라가는데
21 이평은 이걸 못 쫓아가요. 여기 이 정도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일단 이렇게 너무 벌어져 있으면 결국 얘 5이평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이 21이평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21이평을 만나기 위해서 얘가 서서히 일로 오게 돼요. 아이고 이게 좀 너무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5이평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21이평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서서히 이렇게 오면서 만나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너무 벌어지면 캔들이 이제 서서히 이렇게 오면서 얘 20일을 한번 터치하러 오거든요. 이제 그런 가격의 특성이 있어요. 이제 이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어느 지점에서 매수를 했어요. 여기 매수자가. 근데 얘가 이제 급격한 어느 목표한 가격까지 올라가면 이제 이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너무 이게 이제 과매수 구간으로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막 이익 실현을 하다 보면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서 요 21 이평에 평균 가격이 되는 21 이평선까지 한번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성향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면 이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배열과 역배열 상황에서는 반대도 마찬가지죠. 역배열 상황일 때는 얘가 이렇게 역배열로 계속 오이평이 이렇게 이렇게 20일을 깨면서 일명 이제 이걸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데드 크로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깨면서 내려오는데 여기에서 섣불리 막 매수를 할 수는 없죠. 저점 매수를 한다고 해서 막 하면 캔들이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더 가격이 내려갈지 모르고 그러면 결국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 5이평선이 이 20이라고 너무 멀어지면 얘도 내려오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에 다다르면 얘네가 서로 만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바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얘네가 서로 만나려고 하는 그 지점, 어느 정도 그 지점에서 해야지 얘가 지금 한없이 내려가고 있고 20일은 이렇게 아이고 다시 한번 그리고 5일평은 이렇게 한없이 내려가는데 20일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막 매수를 이렇게 여기 저점인 것 같아 하면서 여기서 매수를 해버리는 거는 좀 위험하다는 거죠. 얘가 이렇게 돌려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갈 동안에 여기서 매수를 하면 위험하니까 여기서는 너무 벌어졌을 때 정배열과 역배열 상황에서는 그래서 쉽게 매수나 매도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내려갈 때는 매수를 빨리 하면 안 되고 올라갈 때는 매도를 빨리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쭉 내려갈 때 뭐 지금 매도 타이밍을 언제 잡아야 되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이평을 물고 막 올라가는데 이제 막 음봉이 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오이평이 이렇게 오는데 캔들은 여기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20일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물고 갔겠죠. 이렇게 물고 갔으면 이제 오이평이 여기에 있고 캔들 가격은 이제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일은 여기에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얘가 조금씩 음봉으로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쓱 하루 만에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이 오이평이 내려올 때까지 왜냐하면 이 가격이 조정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기다리거나 아니면 좀 길게 갖고 가져가는 분들은 이 20일 이평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파동상 1, 2, 3, 4, 5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평선이 이렇게 이 저기 엘리어 파동상 이렇게 보통 조정의 이 포인트가 이 이평선을 찍고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려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직 오파가 남았어. 내가 여기에 물려 있을지라도 아니면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이쯤에서 매수를 했는데 내가 한 요 지점쯤에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까지 갔다가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이평선을 물고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점점 내려오는데 어떡하지 하는데 요 보니까 얘가 내려온 모양을 보니까 요 20일 이평선쯤에 닿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5일 이평선까지 닿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5파까지도 먹을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은
얘가 이 예상 경로가 여기 얘보다는 위에서 조정을 받고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면 더 버티는 거고, 아 나는 여기 이거 조금 더 싫어라고 했을 때는 바로 어, 매도를 여기서 한 다음에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다시 매수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매수와 매도를 할 때 이 정배열과 역배열 상황에서는 섣불리 거래를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잘 지켜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이거 너무 잘 아시죠? 예. 정배열 상황에서 어, 그 역배열로 가는 게 있고 역배열 상황에서 정배열로 가는 게 있겠죠. 그런데 이때는 그 정배열과 역배열 요게 이제 끝나는 시점, 요때가 이제 매매의 타이밍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이평선으로 그 타이밍을 노리면 조금 매수 매도가 좀 느릴 수가 있어요. 그치만 큰 흐름 안에서 볼 때는 반드시 이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특히 매도를 해야 될 때는 이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중에서 이 데드 크로스가 일어날 때 그때 되게 중요하게 이거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평선으로 그 매수와 매도를 살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비트코인인데 예를 들면 그렇죠. 지금 보면 얘가 완벽하게 지금 역배열 상태에 있죠. 지금 보면 얘가 5이평이고 얘가 20, 얘가 5, 얘가 60, 얘가 120이거든요. 요거는 240이고 그럼 완전히 얘가 역배열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근데 얘가 여기서 한번 골든 크로스가 났죠. 그러면 골든 크로스가 나고 이렇게 한번 이 정도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상승을 했죠. 그러다가 여기서 또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났죠. 오이평이 내려와서 그러면 또 여기서 이제 더 하락을 하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쭉 가다가 여기서 쭉 오다가 여기서 다시 또 여기서 다시 음, 골든 크로스가 났죠. 그러면서 막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아까는 이 지점에서는 되게 이 이평선 간의 간격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하락 추세가 강하게 이어져 왔을 때고, 그러면서 이평선이 좀 모아지고 있죠. 요때 이평선이 요 구간에서 막 모아지고 있어요. 역배열로 되어 있던 이평선이 이제 조금 여기 이렇게 모아지면서 정배열로 돌려 나가죠. 그러면서 요때가 기점이 됐죠. 이게 이제 수렴의 끝 모양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여기서 음, 정배열로 바뀌어지고 있죠. 지금 비트코인은 이렇게 지금 정배열로 바꿔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지금 이게 잘 안 보이겠구나. 비트코인은 지금 여기서 정배열로 지금 바뀌어진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번 골든 크로스가 났고 이게 뭐죠? 여기가 이게 지금 음, 122평이거든요. 122평을 52평이 이제 돌파를 했어요. 여기서는 데드 크로스가 났었고 여기서 요때가 되게 중요했어요. 요때 이 양봉 하나가 이거를 다 뚫고 올라갔거든요. 이평선 세 개를. 그래서 제가 이평선 매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시그널 중에 하나가 뭐냐면 52평, 22평, 뭐 62평 이거를 그냥 한 방에 뚫고 올라가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 요때는 매수 타이밍이 돼요. 이때는 그냥 무조건 그냥 매수하면 돼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새로운 그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는 되게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거든요. 반드시 근데 이 장대 양봉으로 이 세 개를 동시에 다 뚫어야 돼요. 요 중간에 11 이평선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요 세 개를 동시에 다 뚫고 올라가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지금 골든 크로스는 지금 이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이렇게 크로스에서 올라갈 때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충분히 지켜보면서 매수를 하다 보면 이게 수익을 날 수 있는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이거는 뭐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이거를 무시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알면서도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이게 12월이었죠. 12월에 요때도 보면요. 적어도 요때는 매도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요때 딱 데드 크로스가 날 때, 요때 슬슬 여기서 돌려 나가잖아요. 여기에서 여기 지점에서 저 보겠습니다. 요 지점 있죠? 요 지점에서 이 O2평이 이렇게 꼭지를 끊고 서서 이렇게 돌려 나가는 모양이 나올 때, 얘 이제 데드 크로스 나겠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 꼭지에서는 이런 모양이 나오면 웬만하면 그냥 매도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런 모양이 나올 경우에는. 그래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게 좋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를 그 매매하실 때 꼭 이렇게 확인해서 하면 되게 좋은 어떤 그 매매의 시그널이 될 수 있으니까,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는 기본적으로 알고서 체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동평균선의 이제 지지와 저항, 여기 네 번째 이동평균선의 지지와 저항, 이건 뭐냐면,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특정한 기간에 이제 가격의 움직임을 이제 선으로 나타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균선을 넘어선다라는 거는, 제가 이제 여기 맨날 240일선을 되게 중요하게 얘기했잖아요. 요거는 장기 1년 동안의 그 평균 가격인데, 1년의 평균 가격을 밑으로 내려왔다는 거는 뭐 베어리시 마켓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 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왔다는 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뭐든지 그 새로운 움직임이 있으면,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뭔가 새로운 움직임이 있으면 기존의 기득권이 이 새로운 움직임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저항의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이렇게 상승을 하려고 하면 막으려고 하는 게 있고, 하락을 하려고 하면 이거를 또 이거를 내려오게 또 저항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그 이동 평균선을 넘는다, 이걸 깨고 내려간다, 아니면 깨고 올라간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동 평균선이 그 이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저항과 지지로서 상당히 되게 중요한, 이거를 잘 안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 이게 추세라든지 어떤 그 방향, 가격의 방향, 이런 것들을 보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거를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저항과 지지가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여기서도 보면, 지금 요게 지금 일봉인데, 지금 여기 5이평선을 여기를 딱 찍고 올라갔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이평선이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241선이, 여기 241선이 딱 있는데, 여기에서 아주 강한 그 저항 역할을 하고 있죠. 반면에 얘는 또 지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계속 보면 이렇게 지지 역할을 해요, 이평선이. 그리고 또 반면에 저항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 저항과 지지의 어떤 그런 그 단계를 확인할 때 그 이평선을 꼭 확인을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얘가 조정이 오는데 어디까지 올까? 그러면 이평선을 한번 먼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5이평을 지지를 받고 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5이평이 깨졌을 때는 그럼 20일 이평을 지지를 받고 가려고 하는 건지, 얘가 지금 241선을 뚫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21선을 뚫으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야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할지, 중기 매매를 할지, 장기 매매를 할지, 요거를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동평균선과 이 캔들의 위치,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 이거를 파악하면서 하지 않으면 내가 중기인지 장기인지 이거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상 진로, 이건 이동평균의 예상 진로 확인하기인데, 이제 이게 이동평균선이, 잠깐만, 이게 지금 칠레즈로 볼까? 이게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이동평균선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5일 이평이면은 5일 동안에 가격을
더해서 5일 그 기간으로 나누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여기가 오늘이 이게 만약에 5일째, 어제 5일째 4, 3, 2, 1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5일 동안에 이 가격의 종가를 계산을 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 이 계산에서 5일에 이제 평균 가격이 예를 들면 100원, 100원 계속 1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100원인데 이걸 5일 동안으로 하면은 500원이잖아요. 이렇게 500원인데 이 500원에서 이제 이 6일째를 이제 계산하고 싶어요. 여기 6일째. 근데 6일째 종가가 뭐 이때도 110원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이제 6일째는 11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110원에서 이 첫째 날의 종가가 100원이었죠. 그러면 계산을 110원에서 100원을 빼요. 그러면 얼마죠? 10원이죠. 10원. 그러면 이 10원에 5분의 1. 10원에 5분의 1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5분의 1. 그러면 10원에 5분의 1 계산, 20원에 5분의 1을 계산하면 얼마죠? 10원에 5분의 1 계산하면 2원이죠? 그러면 이 110원, 요 110원, 요 나온 그 5일 동안의 그 종가, 5일 동안의 그 종가에서 이 2원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6일째 이동 평균의 가격이 나와요. 그러면 112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이 이동 평균 이 가격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이 6일째는 이동 평균 가격이 대략 112원이다. 이동 평균의 가격이 110원이야. 112원이다. 근데 오늘 종가는 110원이었으니까 내가 내가 이거를 계속 매도를 안 하고 갖고 있어도 될지 아니면 내가 매도를 해야 될지 요거를 죄송합니다. 그 종가를 이거를 확인을 해서 그 매도와 매수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가 어떻게 포지션을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을 계산하는 것들 요거를 통해서 매수와 매도를 알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요 정도로 해서 제가 이렇게 5가지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거 이제 실전 매매에서는 요거 이제 제가 제목은 실전 매매라고 했지만 실제로 실전 매매할 때는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에 또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